내 계좌를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잘 버틴다 이런 생존 전략의 상황에서 보면 반대적인 섹터를 조금 편입해 놓는 전략,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오히려 반전의 희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한 2, 3주. ESS 쪽을 여전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 어제 장에서도 이제 잘 버틴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러한 종목들도 그냥 파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급락한 것들? 왜냐면 어제 버텼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미 기존에 많이 빠져가지고 네.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.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버텼죠.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생각나실 거예요. 지금 2차 전지 꼭지가 언제였냐면 7월 14일이에요. 작년도. 네. 그게 1년 내내 빠졌고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에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. 뭐 미국의 그 앨버말이라고 하는 리튬 최대 생산 업체도 호주 광산 인력을 40%나 줄인다고 엊그저께 발표도 했고요. 투자 자체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데다가 LG엔솔도 최근에 포드와의 그 공장 이런 것도 수년이 됐고 또 이번 주에 나왔던 에코프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실적 보면 하나도 사실 개선되거나 이런 여지가 전혀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어쨌든 70~80%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뭐 더 하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뭐 지금은 오히려 뭐 이번 주에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그 해당 업체들. 왜냐하면 제 생각엔 더 하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존에 뭐 공매도 때렸던 거에 청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저가 매수. 그러니까 실적은 볼 게 없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은 없지만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 뭐 단단함으로 보인다고 하면 피난처의 입장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네. 그렇게 좀 잘 버텼던 에코프로 이 2차 전지주들 어떻게 앞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? 그거 앞서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 중에 어제 좀 잘 버틴 섹터와 이제 어제 이제 많이 하락한 섹터. 이제 결국은 시장은 지금은 뭐 괴멸적이다 할 정도로 하락이 커서 이 앞에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갖자고 치면 어떤 하락도 결국은 시장에서는 극복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. 네. 뭐 IMF 위기가 와서 30~40% 이상 뭐 70~80% 가까이 하락한 종목도 나중에 가서는 망하지만 않았으면 또 정상 범위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이지만 보여줬던 게 3, 4년 전에 그 메타버스 막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그때야말로 이번 AI 같은 자본 지출의 얘기가 많았어요. 그랬죠. 돈은 안 되는데 돈만 엄청 투자하고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. 주가가 70~80% 내렸거든요. 근데 이번 3년 사이에 다 극복이 돼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참 이게 뭐 미국의 사례라고 치부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 살아만 있고 어떤 그 사이클을 다시 타게 되면 아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고점에서 10% 가까이 부러져서 역시 국장은 안 된다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시는 주말이 되시기 쉽지만 극복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. 다만 우리가 그 시기야 이런 것들을 개인 차이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방금 제가 표를 보여드리다가 좀 사라졌는데 저는 어저께 버틴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어제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강했어요. 삼성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. 네. 거기다 이제 이게 좀 지역적인 뉴스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온다 얘기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왜 우리가 가십거예요 기사로 바이든이 3번째 걸렸어요 이러면서 팬데믹이 다시 오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환자 수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바이오의 어떤 뭐 진단이라든가 이거 진단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이후에 70~80% 빠진 섹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오르거나 그러니까 어제 들 빠진 섹터가 신고가를 내는 바이오도 있지만
1년 동안 내내 빠진 섹터 쪽에서 이게 또 반등이 나온 것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조선주 어제 잘 견뎠습니다. 생각보다. 많이 빠지는 데서도 한 1%, 2%이 정도로 견뎠으면 어제 뭐 굉장히 셌다고 볼 수가 그렇죠. 있는데 역시 실적에 장기적인 어떤 노피크 이슈가 나온 조선주도 여전히 좋은 것 같고 또 비만주들도 어제 미리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좀 의외로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. 이쪽 섹터도 괜찮고 유통은 이게 우리나라 뭐 이번에 TMF 사태도 그렇지만 여전히 저쪽 중동 사태랑 맞물려서 봐서는 약간의 해지 섹터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유가, 저 아래에 있는 유가 부분하고 유통은 기존에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좀 부진한 섹터의 반대편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뭐 다른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걸어놓는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반대되는 섹터를 조금 편입을 해가지고 해지를 걸어놓으시는 방법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. 변동성이 커지는데 내가 이걸 이용해서 사이클을 확 잘 타가지고서 수익을 엄청 낸다 이런 것보다는 내 계좌를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잘 버틴다 이런 생존 전략의 상황에서 보면 반대적인 섹터를 조금 편입해 놓는 전략. 하다못해 뭐 이런 장에서 제일 안 떨어지는 섹터가 유틸리티 쪽이잖아요. 통신주나 전력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버틴기니까 공기업류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앞서 그 말씀 주신 거 사실 기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. 2차전지 관련해서 절망뿐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저렇게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했는데 그랬었죠. 그러니까 사실 저 기사 보면 제가 느껴지는 반 진짜 바닥이구나. 기사 제목이 저렇게 우리한테 유도를 하는 걸 보면 저거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요? 절망뿐이네요. 저거 이제 많은 투자가님들의 한탄을 그대로 실어놓는 기사 제목인데 사실 에코프로 이번에 뭐 에코프로 실적이나 에코프로 BM 실적 다 안 좋았어요. 뭐 에코프로 BM 영업이익이 39억이 나와가지고 96%가 줄었다고 하니까요. 엄청난 거죠. 뭐 이걸 보고 지금 주가가 맞느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안 맞습니다. 안 그렇죠. 맞는데 이게 심리적인 바닥은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. 왜냐하면 1년 동안 빠질 만큼 빠져서 뭐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맞니 안 맞니는 뭐 입맛에 맞고 시각에 따른 거예요. 왜냐하면 뭐 바이오 종목들의 그 가치를 사실 지금 무형의 어떤 기술 개발의 가치를 대부분 인정을 해서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뭐 미래 확정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? 없는 걸 땡겨다가 억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악의 그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 또 리튬 가격도 최근에 1년 전 대비해서 한 7분의 1 가격만큼 내려온 만큼 더 빠지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 뭐 조금만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조금 이제 뜨끔뜨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참 그 1분기가 좀 실적 최악이지 않겠냐 했는데 2분기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실망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, 정말 2분기에 이 실적이 최악일 것이냐,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제 생각 인도량에서는 나쁘진 않았다고. 그러니까 싸게 팔아서 문제지.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의 어떤 쓰임새가 전분기보다 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근데 다만 많은 뭐 해외 그 리튬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들, 완성업체들, 또 전기차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캐즘의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최근에 투자 지연이라든가 공장 건설의 뭐 포기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쯤 받아들게 될 뭐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큰 개선은 없을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. 지금. 네.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어제 금요일장에서 그렇게 급락이 나올 때
오히려 에코프로비엠, 포스코 퓨처엠 이쪽은 상승을 해버렸거든요. 네. 기관과 외국인이 막 매수를 네. 해대고.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. 저도 뭐 사실 다른 거 워낙 빠지는 거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못 보다가 장 끝나고 보니까 이쪽은 안 빠졌네.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.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도 그 뭐 진단 섹터도 사실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이슈에 맞물려 가지고 뭐 1년 동안 내려있다가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어쨌든 1년여의 장기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더 하락할 수 없다라는 이제 무뎌진 공포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, 오히려 뭐 먼저 많이 내려온 섹터가 올라갈 때 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. 그리고 아까 뭐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사 자체도 포기한 상태라고 하는 게, 물론 우리가 딱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보면 진짜 2차 전지는 정말 안 되는 섹터구나 이러는데,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. 막 좋은 얘기 엄청 최근에 사실 뭐 저도 얘기 드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업황 무진장 좋아진다 기사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외국인 기관 팔잖아요. 반대로 그렇죠. 말씀드릴게요. 전기차 안 좋다, 뭐 배터리 안 좋다,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기관 외국인 사냔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논리상으로 보면 이게 항상 심리 싸움이라고 보는데, 기사는 엄청나게 안 좋게 도배해놓고 뭐 하락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걔네들은 계속 죽고 있다 이렇게 보면, 요게 조금 지나서는 캐즘이 완화됐어요 이런 기사로 치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. 지금 절정의 공포감을 또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, 저런 기사 보고 뭐 개인 투자가님께서 용기 내가지고 2차 전지를 버텨야겠다 이런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지는 저런 기사인데, 저런 거 보고서 던지는 물량 줍줍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면, 제 생각엔 지금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뭐 3주 전에 트럼프가 총 맞는다거나 뭐 바이든이 갑자기 후보에서 물러난다거나 이런 이제 아무도 예상 못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캐즘의 온통 공포의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데, 좀 지나서 갑자기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해요 이런 뉴스가 나올는지도 모르겠다는 건데, 다만 이제 이런 그 리세션의 공포가 있으면 누가 전기차 쉽게 바꾸겠냐 이런 상식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에 많은 싼 전기차와 충전의 방식들이 좀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건,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게 지금 속도감이 떨어졌을 뿐이지 과연 없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고, 제가 그 2차 그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늘었다. 싸게 팔아서 손익이 안 나온 것 뿐이지 어떻게든 팔리긴 팔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, 그리고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, 왜 자꾸 전기차만 보시려고 그러냐, 로봇도 생각하시고 다른 쪽 많다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는 섹터는. 하다못해 뭐 제가 요즘 다시 안 좋아지긴 했지만 ESS 쪽도 성장하고 있잖아요.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SDI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실적 보면은 ESS 쪽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쓰이는 부분을 꼭 전기차에만 한정해서 보시지 말고 보면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2차 전지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, 지금 뭐 진짜 제가 삶의 어떤 뭐 경험치로만 말씀드리면 안 좋은 기사 도배될 때가 바닥인 건 거의 100% 가까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정말 믿을 놈이 없다. 뭐 몇 가지 명언이 있죠. 뭐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게 시장이고, 오늘 같은 날 뭐 나와서 며칠 전에 제가 경고했잖아요. 뭐 안 좋아질 거라 그랬잖아요. 이런 얘기 해봤자 더 세게 얘기하지. 뭐 지금 와서 햇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사실 지금 보면 공포감이 이제 설설 나오고 있고, 우리 기준으로는 좀 미리 좀 선반영돼서 오른 것도 없지만 많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버틸 수 있는 뚝심을 이제 발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현명한 건 다른 사람들의 대중적인 길과는 다른 쪽을 선택하시는 거, 그게
생존이고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분명히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지금의 가격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네, 무조건 맞죠. 예. 맞는데 항상 숫자대로만 가면 시장은 재미없게요. 그렇죠. 그게 아니니까요. 예, 그게 아니니까 또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니까 제가 아까 메타버스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버스 3년 전에 한 10배 가는 종목이 나왔는데 3년 사이에 80% 90% 빠졌거든요. 근데 최근에 삼성에서 XR 쪽도 내놓는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30-40%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다 죽었다 이런 섹터들도 누군가의 어떤 동력에 의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일은 있는 거고 시장 자체는 뭐 이게 요물 같아 가지고 남들 다 포기한 시장에서 항상 또 새싹이 나오고 이러더라.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2차 전지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바이오처럼 그러다 바이오도 한 3년 그렇게 빠지다가 반등한 것처럼 2차 전지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건데 여기 말고도 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나요? 방금 말씀 주신 것에 저는 약간은 딴지를 걸고 싶은 건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. 그게 2차 전지? 그게 포인트입니다.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없긴 해요. 맞아. 그 하면은 욕 먹어요. 2차 전지 이야기하면. 사실 제가 지금 정직하게 좀 한마디 드리면 지금 2차 전지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질문지에 이걸 넣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. 왜 관심 없는데 분명히 대중적으로는. 근데 이제 진짜 1년 전부터 해서 쭉 뭐 물려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희망의 어떤 말이라도 한 움큼 잡고 싶으시니까 지금 이제 남들보다 덜 빠지고 있으니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는데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오히려 반전의 희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나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이건 곧 역전의 상황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표정 관리 하시면서 야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정말 대중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몰래 그냥 몇 주라도 좀 뭐 짜투리라도 있으면 몇 주 더 편입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그냥 딱 안 보이는데 뭐 에코를 잡으세요, 뭐 포스코 퓨처엠을 잡으세요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대면적으로 뭐 확장성이나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한 2-3주. ESS 쪽을 여전히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쪽은 어쨌든 커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멈추지 않고 데이터 센터 계속 하게 되면 이런 ESS를 그 데이터 센터 근처에 붙여가지고 뭐 에너지원의 어떤 저장 장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나 프로세스들은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ESS 쪽은 앞으로 또 선별해서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아무리 뭐 해도 그 뭐라 그럴까요? 예전 IT 버블 때처럼 그런 엄청난 폭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센 어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냐 이 성격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도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리세션이 간다고 맨날 30-40% 빠지는 장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로 다 때려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 2-3주 동안에 이미 많이 녹았거든요. 계좌가. 이 공포감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막 서서히 피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다못해 리세션의 할아버지가 와도 결국은 극복이 됐다라는 거고요.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 지금은 경기 후퇴라든가 리세션으로 이제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돈이 풀리는 장세가 곧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갑자기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온 것과 비슷하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3-4년 사이에
경험을 해본 이런 경험치의 그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처음 본다 이러면은 대책이 안 서는데요. 대책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해봐서 이런 식으로 결과론들이 있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제 생각에는 연준이든 아니면 미국 뭐 재무부가 되든 사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. 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장을 완전히 정말 표현이 좀 과격하게 아작내고 나서 11월 대선 보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.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리세션의 공포도 오고 막 이러곤 있지만 어쨌든 단도리를 해가지고 최악의 시장이 뭐 10월 11월까지 연결되면서 미국 대선을 치르자 이런 관점으로는 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려면 이번에 뭐 바이든도 어차피 미래는 없지만 뭐 중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사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막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플레가 뭐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됐을 때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미국이 해리스가 그래도 좀 유리한 건 그나마 지금까지의 증시 상황하고 GDP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제 지표가 그래도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뭐 지지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2,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죠. 막판 다 됐는데 주가 부러지고 막 경제 안 좋아지고 실업률 공포 엄청나게 높아. 이건 사실 공화당에서 되게 바라는 건데 민주당에서 얼마나 방어를 해줄 거냐 이런 이슈가 남은 것 같은데요. 뭐 제가 봐서는 10%급의 중간 단계 한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참고 인내하시고 만약 뭐 현금을 다행히도 아끼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월요일 날 아침 정도에 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게 참 맞아요. 우리가 참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최선의 방식에 그냥 진짜 올인을 할 텐데. 왜냐하면 제가 뭐 말씀 중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주말 사이 분명히 대부분들은 또 그 사상 전향이 돼가지고 대부분 논조가 그럴 거예요. 거봐라 내가 빠진다 그랬지 않냐 이런 논이 공포에 대한 더 빠질 거니까. 왜냐하면 말하기 쉽거든요. 다음 주에도 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중적인 공포에 몰아가는 방향성을 반대로 역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분들의 생각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환경 또 돈의 성격 그리고 들고 있는 주식 종목의 성격 잘 한번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따지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신 우리 김동엽 대표님 주말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. 아닙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